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허가를 받죠. 그러나 이제 건축 신고 대상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좀 더 경미한 것, 규모가 작은 것들은 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행정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는 미리 하는 거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그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죠.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1번부터 5번까지인데 또 세부 사항도 있어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인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개재 건축물을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단서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파악을 해두시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개재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층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각각 증개재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농자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그때 이제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관농자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은 이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 방, 붕 해서 이 지역은 좀 규제가 센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연이 고3미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자, 연이 고3미가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연이 고3미, 연이 고3미. 그런데 하나는 관농자 지역에서의 건축이고요. 하나는 대수선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대수선인데 위에와 달리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 역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내기, 보, 틀, 바, 주가 나오죠. 여기 순서 맞추기 위해서 전에 그 대수선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할 때 역시 내기, 보틀, 바주 순서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조를 외울 때도 내기, 보틀, 바주라고 했죠. 자, 원래 대수선은 12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29페이지에 대수선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일 때는 이 증설 해체 혹은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리고 바닥이나 이제 계단이 나올 때는 그냥 수선 변경만 해도 대수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고 대상 건축물에 보면은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이것들을 그냥 수선할 때 그럴 때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그래서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볼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이거는 이제 3개 이상 수선하는 걸 말했고요. 바닥과 계단, 주계단은 수선하되 3개 이상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수선만 하면은 병화벽 또는 방화벽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계단을 수선하는 것, 이렇게 수선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을 할 때 그때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와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 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밑에 부분에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잘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연이고산미, 건축인 경우는 연이고산미, 대수선인 경우에도 연이고산미,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103표라고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를 생산해요. 그래서 오이 공장, 103표 오이 공장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고2 실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실사를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서 건축에 해당되는 행위가 신증개재이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선이 있었죠. 여기 골고루 다 나오는데 보세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85제곱미터 이내인 증개재 이럴 때는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관농자라는 것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는 거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연이고산미에 해당하는 건축, 여기서는 이제 신축을 말하는 거죠. 도시지역 외에서의 이런 건축 행위에 해당될 때는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일 때도 연이고산미면은 신고하면 되고요. 또 대수선의 하나의 조건이 또 있죠.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이러한 대수선일 때 신고만 하면 되고요.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이 밑에 거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만 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죠. 만약에 바닥 면적 80제곱미터인 그런 건축물이 있다고 칠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이 만약에 이 도시지역에 있다면 아무 단서가 없으면 이제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 외지역, 관농자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연이고산미에 해당되는 경우니까 이거는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 대수선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180제곱미터면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3층 미만이니까 2층인지잖아요. 3층 미만이니까 이거는 신고하면 되고요. 또 연면적 270m 인 3층인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이 방화벽은 수선만 하면은 다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상태에서 수선만 하면은 다 해당되고요. 또 3번 1층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그러면 연면적이 80제곱미터이면서 2층인 건물의 신축. 이 경우 이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도 신고만 하면 되고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이것도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이 증설이라고 나오는 거는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증설 해체가 나오면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앞에 조건은 볼 필요도 없이 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고 문제가 구성되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런 내용을 몇 차례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또 문제를 풀면서 익숙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축 신고도 신고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을 신고하고 나서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축 신고를 한 후에는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고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은 3년이고요. 공사에 또 착수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서로 바꿔내거나 뭐 다양하게 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고는 1년이고 허가는 2년이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어떨까요? 건축한 후에는 선풍기도 방마다 이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신일 선풍기, 신일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전에 유명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신일 선풍기로 허위 이렇게 해서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그리고 허가는
공장인 경우는 3년이고요. 그렇게 공사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즉, 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제 다음 페이지의 어떤 구분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변경 후 건축물의 규모가 신고 대상 규모보다 크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또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 건축주나 무슨 뭐 설계자, 공사 시공자 이런 게 변경됐다면 큰 게 변경된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서 신고한다 그러면은 틀린 것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건축주 변경된 거 신고하면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괄 변경 신고 같은 내용도 있다는 것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가짜로 설치한 건축물이에요.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에요. 이 가설 건축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및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회자는 그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가할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어떤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개발 행위 허가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다시 바꾸면 개발 행위 허가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4층 이상인 경우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층 이하인 경우는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고,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튼튼한 구조죠. 이런 구조면은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면은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그것이 아니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치 기간 3년 이내이면은 허가를 해줘요. 3년 이상이면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가설 건축물인데 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의 설치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허가할 수 없어요. 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허가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은 허가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건축하는 건축물이다. 그 조건에 부합할 때만 허가를 해준다. 그런 전제하에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외워서는 헷갈리기 딱 좋은 그러한 내용이죠. 또 이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신고만 하면은 그 신고한 후에 착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이제 신고 후에 착공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냐? 공사에 필요한 그러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것. 옥상에 주도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런 거는 이제 신고 후 착공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고 후 착송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서 보면은 대부분 이하 이렇게 좀 작은 건축물, 어떤 규모 이하의 건축물일 때, 그런 가설 건축물일 때 신고 후 착공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상으로 나와서 이거 오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그 자체가 임시적이고 간단한 구조물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그냥 신고 절차도 필요 없이 구조물로서 어떤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그런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이렇게 가설 건축물로서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신고나 허가 대상 모두 3년 이내인 거죠. 말 그대로 임시 가설 건축물이에요.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이에요. 이게 뭐 5년, 10년 있다 그러면 임시가 아니죠. 3년 이내로 하고요. 그러나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죠.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다 이렇게 행정상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 건축물이 건축주에게 존치기간의 만료일 등의 사항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이 구분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거는 못하고요. 자, 그런데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인 경우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하고요.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가 좀 더 어려운 절차죠. 그래서 14일인 거고요. 신고는 비교적 간단하므로 7일 전까지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에 있어서는 사실 공인중개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건축사들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면은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등은 이 건축사를 통해서 반드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리모델링은 건축사의 설계 대상이다 라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공사 감리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공사 감리자가 만약에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일 때는 필요할 때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건축을 완료한 후에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 이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즉,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그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지었으니 쓰려고 해요. 이 건물이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 허가권자 너희들이 좀 보고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건축주는 그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 시기는. 다시 말하면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 전에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권자가 원래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미교부한 경우예요. 그건 허가권자 잘못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용 승인서가 나오기 전이지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그런 경우 해당 기간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밑에 것들이 다 처리된 것으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의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이런 것들이 다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임시 사용 승인권자 역시 허가권자가 임시 사용 승인권자인데 어떤 경우에 임시 사용 승인을 해주냐면은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겁니다. 한겨울에 공사가 끝났는데 사실은 사용 승인을 해주려면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겨울에 언 땅을 파서 조경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봄에 심을 수 있으니까요. 4월까지 조경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정상적으로 하고요. 대신에 내년 다음에 땅이 풀리면은 식수나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 승인도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하는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무한정 많이 해줄 수는 없고요.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 1회 하나에 1년 연장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신축성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임시 이래서 2년이라고 알아두시고 그 기간은 그냥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정도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